술 한잔하자는 제안을 거절당하자 미용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2일 살인미수업 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형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 한 미용실에서 50대 여성 미용사 B씨에게 술자리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멍키 스패너를 챙겨 찾아갔다. 미용실에 도착한 그는 B씨를 향해 죽이겠다고 외치며 휘둘렀고 40대 여성 손님과 행인에게도 부상을 입혔다. A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됐으며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살해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직접 보려는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방청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어섰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 기준 오는 4일 열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일 방청 신청자는 약 7만 1,000명에 달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경쟁률 796대 1에 4.5배에 이르는 3,550대 1의 경쟁률이다. 헌재는 전날 오후 4시 15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면 신청은 3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방청석은 총 20석으로 신청 마감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선정된다. 헌재는 선고 당일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일반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이었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치밀한 계획하에 피해자를 66차례나 흉기로 찌르는 등범행이 잔혹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씨 측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당시 약물 과다 복용과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동의 시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다음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도주했지만 2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군부대에 무단 침입해 시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이미 초소침 범죄로 처벌받았다며 상상적 경합을 주장했다. 2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초소침 범죄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사건과 이번 사건이 동일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별개의 범죄로 실체적 경합에 가깝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포항의 특정경비지역 사령부에서 자신을 방첩사 요원이라 속이고 군부대에 침입 2시간 30분 동안 군 시설 56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주차관리원을 위협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출입 절차를 무시하고 방첩사 요원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기 시흥시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 1부는 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로 유족들의 고통이 크다며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12월 시흥시 정왕동의 한 24시간 슈퍼에서 점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지난해 경찰이 제보를 받고 수사를 재개하며 16년 만에 A씨가 검거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PC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한 혐의 절도 사기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PC방에서 손님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을 훔쳐 신용카드로 약 16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카드로 게임과 숙박료 등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땅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던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주로 배회하는 지역을 파악해 잠복 수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달 31일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체포했다며 법원에서도 이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강원도 고성군 해상에서
80대 해녀가 물질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고성군 현내면 대진일리 해변 인근에서 물질 작업을 하던 80대 해녀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이를 발견한 동료 해녀들이 급히 A씨를 인근 갯바위로 옮겼고 즉시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인근 속초 지역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재 해경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동료 해녀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교제폭력에 시달리다 남자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극심한 교제폭력에 시달리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과 부모님께 사죄하며 눈물을 보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남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을 당한 뒤 분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5년간 반복적인 교제폭력을 당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뒤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관악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밤 1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쳤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깨려고 걷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봐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도주하던 A씨는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무단횡단을 하다 순찰 중이던 교통경찰에게 보호 조치됐다. 같은 시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던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모습을 확인, 교통경찰을 통해 그의 신원을 특정한 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의 신생학대 의심 정황이 드러나 보호자가 병원 측에 신고했다. 병원 측은 즉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병원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는 입원 중인 신생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고 사진을 찍으며 낙상 마렵다 등의 문구를 넣어 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발견한 보호자가 병원 측에 신고했고 병원은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간호사는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병원은 사직 여부와 별개로 경찰, 고발 조치 등을 논의 중이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대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신생아의 안전과 보호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